여러분, 중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가 일본, 미국 기술을 모두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기술은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중국 사람이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만든 배터리가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체리기차에서 기술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왕홍웨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였죠. 저는 회사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프리미엄 전기차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경쟁사들의 신제품을 분석하다가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의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의 46 시리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우리 것보다 5배나 높았어요. 충전 시간도 절반 이하였고요. 무엇보다 안전성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하나를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리는 동안 한국 기업은 2시간 만에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배터리 기술로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입 불가능이었어요. 밤새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로는 테슬라나 메르세데스 벤츠와 절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침 7시, 저는 임원진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우리 배터리로는 테슬라와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설명했어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저가 배터리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올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우리와 협력할 의사가 없어 보였고 미국 테슬라는 자체 기술 보호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폐쇄적이지도 않고 미국처럼 자국 우선주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기업들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임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나서는 동의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서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는 것일까요? 저가 경쟁에만 매달려서 정작 기술 발전은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개발팀장 리쥔과 함께 더 정확한 비교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쥔은 배터리 개발 분야에서 15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리쥔과 함께 연구소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샘플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리준이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밀도를 측정했어요. 우리 LFP 배터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리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65%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크기의 배터리로 한국 제품은 100km를 갈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은 65km밖에 못 간다는 뜻이었어요. 프리미엄 전기차 고객들이 이런 성능 차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 다음은 충전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한국의 3원계 배터리는 80% 충전까지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우리 배터리는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리준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으로는 프리미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명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3,000회 충방전 후에도 80% 이상의 용량을 유지했지만 우리 배터리는 2,000회 만에 70%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곧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격만 생각하고 성능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추구해온 저가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리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리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다고 말이죠. 그것도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전기차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들어갔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었어요. 리준과 함께 시장 분석 자료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가 배터리가 통했지만 수출용 고급 전기차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는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심각했어요. 최근 몇 년간 중국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생산 공정의 차이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불량률도 우리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런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큰 격차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리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출장을 앞두고 저는 먼저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 말고도 협력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일본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했죠. 저는 파나소닉 아시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첫 미팅에서부터 벽을 느꼈습니다. 파나소닉 담당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중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상 중국과의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쪽을 알아봤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다른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접촉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이전할 의사가 없었어요. 특히 테슬라 관계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조달받을 뿐 기술을 공유할 생각은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회사들도 자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조사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성장해 왔더라고요.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개방적인 협력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역사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1995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왔고 30년 가까운 노하우를 쌓아왔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일부 모델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호환성이나 품질 면에서 이미 검증되었다는 뜻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공유 의지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폴란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 공장을 짓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고객 중심 사고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리쥔에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을 때 리쥔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안전성 기술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협력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서구 기업들보다는 우리와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리쥔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사실 한국에 오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마중 나온 담당자가 저희를 충청북도 오창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 한국의 산업단지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창 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장 규모 자체는 중국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숙련도가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한국 측 기술자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5시간 걸려서 만드는 것을 그들은 2시간 만에 해내고 있었거든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입니다. 자동화 수준도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완벽한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성 테스트실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터리에 못을 박아도 폭발하지 않더라고요.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배터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어요. 이런 철학이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진들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고객 맞춤형 기술 개발이었어요. 단순히 표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중 하나구나 싶었어요. 저녁에 리준과 함께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죠. 특히 안전성과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느낀 것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고객을 대하는 자세, 품질에 대한 철학, 안전에 대한 의식 등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던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협력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이사회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서 임원진들에게 설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한국 기술 도입에 반대 의견을 보였어요. 특히 재무 담당 이사는 비용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이죠. 차라리 우리 자체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우리 자체 기술로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 비용은 한국 기술 도입의 3배가 넘게 들 것이라고 말이죠. 그 사이의 시장은 이미 다른 경쟁사들에게 빼앗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임원이 의견을 냈어요. 굳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CATL과 협력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CATL은 중국 기업이니까 협력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할 거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리준이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CATL의 기술도 결국 저가 위주의 LFP 배터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한국의 NCM 기술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졌어요. 한 임원은 우리가 왜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존심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급 배터리만 만들 겁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영업 담당 이사가 지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럽과 북미 고객들이 계속 성능 좋은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담당 이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 기존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이미 이런 우려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 상의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단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면서 기존 라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CEO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정말 우리와 진정성 있게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담당자들이 보여준 진정성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원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가 앞서기 시작했죠. 결국 CEO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업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다만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 비용, 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파나소닉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파나소닉 아시아 담당 임원이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왔어요. 처음에 우리를 거절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회의를 요청하더라고요. 미팅에서 그들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자신들의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우리 회사 CEO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술도 결국 미국 기술이 원천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보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물어보면 애매하게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한국 기술이 별것 아니었다면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견제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리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생각이 일치했어요. 일본과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막고 싶을 뿐이었어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외부 압력들을 모두 정리해서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견제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기술이었다면 누가 신경 쓰겠냐고 말이죠.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일본이나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부는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의 기술이지 정치적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외부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CEO도 결국 같은 생각이었어요. 외부의 견제나 압박보다는 우리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외부의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드디어 최종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CEO 주재로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논의와 분석이 모두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CEO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CEO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최종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6년간 8기가와트시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가격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회사도 제시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답이 있었습니다. 투자비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업이사가 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고객들이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이사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생산 라인 변경을 우려했지만 한국 측에서 제시한 단계적 전환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CEO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만약 전쟁이 났다면 어떤 무기를 원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값싸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냐, 비싸지만 확실한 무기냐는 물음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확실한 무기를 선택하겠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가격을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전기차 강국이 되려면 최고의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몇 주간의 고민과 논의가 드디어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회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계약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CEO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결정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 우리 배터리보다 5배나 높아졌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어요. 리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꿈꿔왔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출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산 모델이 출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유럽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지에서 우리 전기차를 리뷰했는데 정말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새로운 수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받는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미국 바이어들도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문 계약을 요청하는 곳들이 줄을 이었어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일본 기업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되었어요. 처음 계약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도 시작했고요.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체리기차가 정말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뛰어나고 개선 의지도 강하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CEO가 전 직원 앞에서 한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저가 제품의 대명사가 아니라 혁신과 품질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최고의 기술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